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사태건에 대해서 1편과 2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과연 팩트가 뭐냐, 네, 이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종합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임시주총을 주주연대가 소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건이 터져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 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답답함을 좀 한번 해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액티브 관련주 이거 꼭 여러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이처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저도 정확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궁금한 것들이 워낙 많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실시간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시고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텔방으로 초대해서 네, 이번 건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뭐 일단 그 상황은 전부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팩트가 무엇인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말씀을 좀뭐 드리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일본 후생성 원문이죠. 네, 일본 후생성 원문에서 이게 3월 13일자로 이 글이 이 공지사항이 이제 뜬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쭉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걸 보고서 프라임 경제, 프라임 경제에서 줄기세포 시술 중에 사망이 발생했다. 좀 제목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좀 자극적이죠. 네, 자극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알바이오의 줄기세포 시술 중 사망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네이처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이처셀하고 실제로 네이처셀이 이제 이거 생산한 것도 아니고 알바이오가 생산했을 뿐이고 네이처셀도 뭐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이처셀까지 같이 도매금에 묶어버린 이 점을 시정을 해야 돼요. 일단 그죠? 이 점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알바이오 측의 줄기세포가 물론 잘못됐었을 수도 있고 환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판명이 되는 거고요. 네이처셀은 알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바이오스타가 17.8%의 최대 주주일 뿐입니다. 그죠? 지금 미국에서 FDA 시행을 해서 조인트 스템건의 승인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네이처셀 주도로 하는 거예요. 네이처셀 주도로 하는 겁니다. 알바이오 주도가 아니에요. 미국 임상은 네이처셀 주도 임상입니다. 그리고 국내 임상은 알바이오 주도 임상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FDA 건에 영향을 혹시 줄까봐 우리가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FDA는 네이처셀의 주도 임상이기 때문에 이번 건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알바이오 측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처셀 주도로 임상을 하고 있는 미국 FDA 조인트 스템 허가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회사 공지사항을 보면 회사에서 공지사항에서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왜 강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일본 후생성 건은 물론 이제 원인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알바이오와 관련이 된 것이지 네이처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명확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프라임 경제 자체에서 어, 네이처셀을 도매금에 묶었다는 거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이처셀이라는 명칭은 빼야 돼. 빼야 돼. 그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브랜드 네임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은 이따가 회사 공지사항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자, 일단 이 프라임 경제 이 기사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3월 13일 다음에 3월 14일에 줄기세포 클리닉에서 한국인 환자 사망했다. 아마 이런 건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일본 후생성 기사 보고 그냥 일단 100% 팩트를 표현을 한 기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지만 여하튼 이 건에 대한 기사가 아시아 경제에서도 좀 실렸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이오스타에서 공지사항이 떴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공지가 또 떴어요. 네, 요거는 이 공지는요, 여러분 2차 공지입니다. 그죠? 네, 2차 공지고 1차 공지는 따로 있었어요. 2차 공지는 이런 내용이고 1차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그 제가 메모장에 메모를 해놨어요. 자, 1차 공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스타 그룹 입장입니다 해서 나왔는데요. 자, 환자 한 명이 화장실로 이동 중 넘어져서 경추골절에 상해를 입는 사고. 그래서 사망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경추골절로 사망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공지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1단계적으로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 중지를 일본 후생성에서 JASC에게 세포 중지, 제조 중지를 명령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세포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무관성은 후생성 실사를 거쳐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죠? 자, 이렇게 1차 공지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봤던 2차 공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지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야, 이거 경추골절 걸로 사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단 회사 측에서 이 공지에 대해서 이제 부인은 안 했기 때문에 경과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본 2차 공지 그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이처셀은 일본 그 사고와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처셀을 일단 보호하는 회사의 공지사항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알바이오가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네이처셀하고는 별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미국 FDA 임상권하고 별개로 하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당연히 알바이오가 맺은 거니까 세포 공급과 관계가 없고 일본 동경의 클리닉과 네이처셀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없죠. 그죠? 알바이오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공지사항 1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한 겁니다. 네이처셀 회사 이름을 빼라. 단순히 그 바이오스타 그룹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알바이오하고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를 왜 네이처셀이 이번 사망 사고와 연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네이처셀 이름을 빼라 이겁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게 일단 요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알바이오는 일본에서 허가를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정식 허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망권 뭐 이런 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허가를 내준 거죠. 그죠?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내용이 2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원인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1, 2주 내에 제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1, 2주면은 확인이 돼서 제조가 다시 가동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네이처셀도 당연히 벗어날 기한성이 있다. 막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프라임 경제에 네이처셀이라고 쓴 네이처셀 이름을 삭제를 해라. 네, 이렇게 회사 공지사항에서 2차 공지사항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스토리를 대충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죠. 네, 네이처셀 주주연대에서는 그 프라임 경제 언론사 상대로 100억대 소송을 예고하는 건에 그 기사가 글로벌 경제신문에 3월 14일에 실렸습니다. 22시에.
그래서 자, 주주연대에서도 요즘 그 임시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좀 임상을 제대로 하고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주주연대도 나서서 이런 그 네이처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 소송, 이 건도 지금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일본 후생성의 원문,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후생성의 원문이 나오면서 이 건에 따른 국내 기사 아티클이 나왔고, 그리고 네이처셀의 공지사항, 그러니까 정확히는 바이오스타 그룹이죠. 바이오스타 그룹의 공지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기사들하고 바이오스타 그룹의 1, 2차 공지권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일본 후생성의 원문 발표입니다. 그죠?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 후생성의 원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 후생성 원문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약간의 그 뭐 오류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한국어로 번역해서 쭉 보면은 자,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이용한 뭐 이것을 이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던 중에 환자가 급변해서 구급차 내에서 심폐정지가 되어서 사망 확인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척추 골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넘어졌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지를 하게 됐다. 이런 건에 대한 내용이 후생성의 발표입니다. 네, 물론 이 후생성의 발표가 앞하고 뒤를 자르고 중간에 투여를 했던 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투여를 한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나중에 이제 척추골절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앞하고 뒤는 자르고 네, 이 중간 부분만을 부각해서 그래서 이 글을 썼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1, 2주 내에 나오는 행정처분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자꾸 소설을 쓸 수는 없죠. 소설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일단 생각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느끼지만은 이 후생성 원문을 보면은 네이처셀이 아니고 이 알바이오나 이쪽이 알바이오에서 제조했다고 이제 썼기 때문에 알바이오 측의 제조권이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꺼림직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여튼 알바이오 측이 만에 하나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잘 규명을 하리라고 보고요. 또 회사 공지사항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알바이오하고 네이처셀하고 법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주도로 임상을 하고 있는 미국 FDA 임상권은 별도로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본사에서도 아까와 같은 바이오스타 공지를 일단 하게끔 만든 거죠. 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죠? 알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센터 이렇게 그 일본 원문에 분명하게 써 있고 네이처셀하고는 간접적으로 어떤 관련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관련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 자, 요거를 꼭 생각을 하셔라. 네.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알바이오 자체도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아무런 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식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여기서 잘못될 가능성은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포 제조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 긴자 클리닉이죠. 여기서의 어떤 실수나 또는 환자 개인의 상태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시주총을 주주연대가 소집하고 잘 돼가려는 마당에 이 건이 터져서 애프터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급락을 했지만 만회하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경과 과정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좀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궁금증 해소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꼭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이 액티브 수혜주,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